언론이 보도를 안 하니까요. 그래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정말 이거는 그동안 우리 2년간의 문재인의 그 극심한 탄압과 집회, 교회, 완전히 그 악의 축, 무슨 사탄보다 못한 집단으로 몰았지 않습니까? 그게 전부 다 근거 없는 것이라는 게 이틀 전에 선고가 됐습니다. 그리고 추가로 어제는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위자료 제기한 소송에서 또 시민들이 완전 승소를 했습니다. 어제. 네, 그 사건도 제가 담당을 했는데 뒤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틀 전 판결을 소개를 해드릴게요. 그 3년 전 2020년 광화문 집회, 여기 막 비 올 때 그때 오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. 다 오셨네. 이야, 역시 그때 비 많이 왔죠? 예, 그날 이후로 문재인과 정은경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? 다 뭐 검사 받아라 뭐 해가지고 보건소에 집어넣고 막 난리를 쳤다고요. 그러면서 광화문 관련 확진자,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00명. 그러면 관련 확진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? 저기 가서 감염이 됐구나. 당연히 그렇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? 근데 그게 다 근거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. 자, 그 후에 건보공단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확진자들, 소위 말하는 집회,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00몇 명에 대한 치료비, 진료비를 부담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이 전광훈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 2명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이틀 전에 3년 만에 그게 패소 판결을 한 겁니다. 그 이유, 패소 판결한 이유가 충격적인데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. 자, 다음 거 보시죠. 55억 원, 저기 2020년 8월 31일 약 3년 전에 소송을 건 겁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을 안 걸었으면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거예요. 건강보험공단이 아주 감사한 존재가 됐습니다. 자, 55억 원. 자, 그 다음 거 볼까요? 예, 약간 크게. 이게 이제 서울신문에서 이틀 전에 나온 보도인데, 판결문이 아직 입수가 안 됐는데, 기자들은 판결문을 미리 본 것 같습니다. 기자들은. 판결문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? 맨 밑에 빨간색 뭐라고 했어요? 집회 및 교회에서 감염됐다고 보기가 어렵다! 그러면 어디서 감염됐다는 거예요? 몰라요, 몰라. 지하철에서 감염됐을 수도 있고 집회에서 감염됐을 수도 있죠. 모르는 거예요. 몰라. 모르는 거를 저 정은경, 저 아주 그냥 서울대 뭐 의대? 우리나라 서울대 의대 수준이 저 따위입니까? 아주 저 IQ가 저 50만 넘어도 저런 말은 안 할 거예요. 저 서울대 의대 어떻게 들어갔나 모르겠어. 정은경 저거. 감염됐다 보기 어렵다. 이게 핵심이에요, 핵심. 요게 핵심. 자, 그 다음 거 보여주시죠. 그러니까 교회나 집회에서 감염됐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. 한 명도. 자, 다음 거 보여주시죠. (4번입니다) 4번. 예. 자, 그래서 제가 소송 도중에 답답해가지고 작년에 질병관리청에다가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.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한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, 그 접촉해야지 뭐 감염됐다고 하잖아요. 접촉을 해서 확진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좀 알려줘라 나한테. 그렇게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. 저는 이게 정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그 다음 거 보시죠.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. 그랬더니 저한테 작년에 질병관리청이 저한테 회신을 줬어요. 이메일로. 그랬더니 뭐냐, 방역당국에서는 일부 확진자, A라고 할게요. A라는 확진자가 8월 15일 집회에 왔었다는 걸 확인했대요. 그런데
또 다른 B라는 사람이 집회에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확진이 된 거예요. B가.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아서 그냥 8.15에서 8.15에 의한 감염을 추정하여 보고 체계에 따라 관련 통계를 보고했다. 이렇게 온 거예요. 야, 정말 황당.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. A라는 확진자가 그때 이 B 수만 명이 왔을 때 왔다 갔대요. A라는 확진자가. 근데 B라는, 제가 B라고 해요. 제가 집회에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제가 확진이 됐어. 그러니까 나는 집회 관련으로 그냥 통계를 적었다. 이렇게 회신이 온 거예요. A와 B가 접촉됐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. 그 다음 밑에도 맨 밑에 보면은 문의하신 방식 8.15 도심 집회와 같이 장시간 불특정 다수의 대규모 인원이 밀집한 행사는 선행 감염자와 이후 감염자를 문의하신 방식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. 즉 몇 번 확진자가 몇 번 확진자와 접촉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. 그러면 이거를 그때 얘기했어야지. 그때는 조용히 그냥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 1000명,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00명 해가지고 다 난리를 치더니 작년에 이제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. 이놈들이 사실은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거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. 아무것도 없다. 야, 제가 이걸 좀 빨리 할 걸 그랬어. 빨리. 그때는 정신이 없고 목사님도 막 다 구속되고 여기 김수열 대표님도 구속됐잖아요. 그때.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저거 할 새가 없었어요. 그 다음 거 보내주시죠. 네,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그저께 판결이 난 거. 너와라 TV 가시면은 또 자세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. 어제 판결이 난 거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 시민들 국민들 상대로 소송한 거로는 아마 역대 정치인 중에 1등이에요. 1등. 박원순. 2등이 아마 이재명이 아닐까. 이재명보다 한 수 위가 박원순인데 2018년 자, 그 다음 거 한번 보시죠. 2018년에 12월 31일 날 뭐 합니까? 제야의 종 치는 걸 해요. 종 치는 거를. 그런데 요 종각 여기 바로 앞에서 했겠네요. 그때 그 옆에서 박원순 규탄 집회를 한 거예요. 집회를 자유연대에서 집회를 해서 그때 이제 박주신을 데려와라라고 계속 외친 거예요. 그 집회 시위하는 분들이. 근데 소리가 크고 이게 종치지 않을 때는 조용해요. 밤이라서 종이나 행사를 안 할 때는 조용하니까 그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. 박원순 귀에. 그러니까 얼마나 거슬립니까 박원순이.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죠. 집회는 집회 나름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본인이 참아야지. 서울시장 3선 서울시장이 돼가지고 자기에 대한 비판 하나 못 참아서 되겠습니까? 그런데 자, 그 다음 거 보시죠. 여기가 안 보이네. 이거 때문에 이 소리가 하도 들리니까 이게 JTBC에서 그때 생중계를 했어요. TV로 생중계를 하는데 이 아나운서들도 그 소리가 하도 들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? 저게 아나운서 멘트예요. 참 좋은 얘기만 해도 모자랄 시간입니다. 소리가 하도 들리니까. 그러니까는 좋은 얘기라는 거는 박원순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. 좋은 얘기. 근데 시위대 소리는 나쁜 얘기. 이렇게 됐다는 거고. 그 다음 거 보시죠. 네, 또 해. 자,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시고. 자, 그래서 박원순이 그 당시에 집회 주최자 우리 상진아재, 그 다음에 아까 본 자유대한민국당 오상종 단장 등 3명을 상대로 기분 나쁘다고 얼마를 청구했느냐? 2억 원을 청구했어요. 2억 원. 야, 위자료가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 위자료 청구하면 300만 원 이상 안 나와요. 300만 원 이상. 근데 2억 원을 청구를 한 거예요. 그리고 또 고소까지 했어요. 명예훼손, 업무 방해, 집시법 위반. 박원순이 직접 고소했어요. 자, 그 다음 거 보내주시죠. 그렇죠. 표정 봐, 표정. 기분 나쁘잖아요. 인터뷰를 했어요, 기자하고. 근데 저때 뭘 못했느냐? 서울시장에 그 신년사가 있어요. 신년사. 그거를 못한 거예요. 취소해버렸어.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본인이 취소해 놓고서 집회 때문에 취소
어쩔 수 없이 못했다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다 이겼습니다. 그 다음 거 보내주시죠. 네, 박원순이 고소인이라고 써 있죠? 그래서 불기소가 나왔다 이거죠. 그 다음 거요. 네, 명예훼손, 모욕, 공무집행 방해, 그 다음에 집시법 위반했는데 혐의 없음, 증거 불충분으로 다 나왔고, 소송도 어제 오전에 완전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. 이제 그리고 이제 사람이 소송 중에 사망을 하면 상속인이 그걸 수괴합니다. 그래서 그 배우자가, 박원순 배우자 다 아시죠? 그분이 상속을 해서 끝까지 소송을 한 거예요. 보통은 그렇게 하면 그냥 소취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, 남편의 위자료를 끝까지 받겠다고 판결 끝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진 겁니다. 그래서 소송 비용 그분한테 다 받아야 됩니다. 다. 아마 몇백만 원, 한 5, 600원 나올 것 같아요. 다 받기로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어제도 이겼고 그저께도 이겼고 매일 이깁니다. 매일. 자, 마지막 이제 하나는 슬라이드만.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에 문재인 그 소파 청와대에서 테이블 가져갔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내가 그거 공개하라고 청와대에서 가져간 거랑 구입한 거 물품 목록을 내놓으라고 대통령 비서실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어제 저녁에 이메일이 왔어요. 뭐라고 받겠습니까? 공개 안 한다. 비공개. 그러면서 뭐라고요? 키워드, 냉장고, 세탁기, 텔레비전, 휴대전화, 책상, 테이블은 키워드 검색을 했더니 비공개로 분류가 돼 있대요. 그래서 비공개한대요. 아유, 내가 진짜 더럽다, 더러워 진짜. 내가 시간만 많아도 저것도 소송해서 하는데 저 인간 저거 소파 그거, 아유 진짜. 소송할까요 말까요 저거? 저 인간 살림살이 한번 박살내도록 하고, 그 다음에 처음에 했던 정은경 그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그 엉터리 역학조사서 쓴 거, 그거 정은경 저거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고발하겠습니다. 고발. 저 정은경이 제일 나쁜 놈이야. 제일 나쁜 놈이야. 서울대 의대를 도대체 뭘로 들어간 거야? 자, 고발하고 정은경 외치고 가겠습니다. 정은경을 구속하라. 구속하라.